안녕하세요. 새로운 병원 영상학과 전문의 이재영입니다. 저희 영상학과에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엑스레이부터 초음파, MRI까지 다양한 영상 검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검사는 왜 받는지, 혹은 이 검사를 받고 나면 내 몸에 해롭지는 않은지 종종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이왕이면 알고 받으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 몇 가지를 모아서 명쾌하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MRI. 사실 예약하기도 힘들고 검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찍는 동안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엑스레이는 찍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리고 검사도 훨씬 간편한데 왜 MRI를 꼭 찍는 걸까요? 사실 엑스레이만으로도 뼈가 부러졌거나 혹은 관절이 어긋나거나 석회가 침착되었는지 보는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MRI 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뼈가 부러진 다음 골절된 부분이 벌어지거나 어긋난 경우는 엑스레이에서도 잘 보이겠지만 살짝 미세하게 금만 가 있는 경우는 엑스레이만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MRI를 촬영하시면 골절선도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주변에 염증 반응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진단에 훨씬 용이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뼈 이외에 연골, 힘줄, 신경, 인대와 같은 조직들은 문제가 있어도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환자분이 목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엑스레이만 찍고 골절이 없다고 아무 문제만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보면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거나 척수가 다치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병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된다거나 연골을 다치신 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를 촬영하셔야지 저희가 정확히 어디가 다치셨는지를 발견하고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가벼운 타박상이라던가 혹은 진찰소견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 보시는 선생님께서 MRI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고 설명을 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MRI를 권유하셨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복부 초음파 볼 때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 속에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위가 커지고 확장되면서 주변 다른 구조물들을 가릴 수가 있어요. 간이나 췌장, 비장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일부분이 가려지면서 제대로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 필요한데 이 중 일부는 쓸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쓸개에서 소화액이 분비될 때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가 쓸개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우리가 풍선을 생각해보면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서 커져 있고 빵빵한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이 있을 때 어떤 건지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바람이 빠져서 풍선이 쪼그라들면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쓸개도 수축을 하게 되면 쓸개 안에 혹이 있는지 혹은 돌이 있는지 혹은 쓸개에 염증은 없는지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내원하시기 전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하시고 내원하시는 것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해에 도움이 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사선 하면 몸에 살짝만 닿아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 쉴 때 마시는 공기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 속에도 아주 소량이지만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방사선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기기 혹은 원전과 같은 곳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인공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 맞은 방사선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제 술을 정말 많이 마셨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술을 마신 걸까요? 어떤 분은 한 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병을 마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몸에 피폭되는 방사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 몇 병과 같은
기준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선량인데요. 유효선량은 사실 술의 몇 병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술도 사실 어떤 분들은 한 병만 마셔도 정신이 좀 혼미해지시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10병이나 마시고도 거뜬한 분도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맞게 되면 우리 몸의 일부분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잘 버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잘 반영해서 조정하는 값이 유효선량입니다. 아까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자연 방사선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1년 동안 엑스레이를 한 번도 촬영하지 않고 일상생활만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대략 1년에 3mSv 정도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엑스레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찍는 흉부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약 0.1mSv 정도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양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방사선 노출이 적은 검사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또 마련해 봤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얼마나 방사선에 피폭되어도 안전할까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1년 동안 축적된 방사선 양이 250mSv까지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250mSv를 넘어가면 백혈구 수치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0mSv가 넘어가면 백혈병이나 암, 또 탈모나 불임과 같은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한 사람이 1년에 엑스레이를 수백 장에서 수천 장까지 찍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진단 목적으로 찍는 엑스레이에 대해서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현재 임신 중이신 경우에는 뱃속의 아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에 꼭 저희 의료진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MRI의 경우에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검사이고 방사선 피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라 예를 많이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학과 전문의 이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